울창한 숲은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키 큰 나무들은 회색빛 하늘 아래 앙상한 가지들을 드리웠고 발밑에는 축축한 흙과 얼어붙은 낙엽들이 뒤섞여 있었다. 한유진은 낡은 군용 점퍼를 여미며 숲길을 걸었다. 그녀의 직업은 산림경비원.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곳. 거대한 숲의 품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유진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단단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 드리워져 있었다. 5년 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로 인해 산산조각난 가족은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아버지는 저명한 환경운동가이자 이 숲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유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감춰진 진실과 거대한 힘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유진은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곳, 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한 이 숲으로 왔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동반자는 아름이라는 이름의 흰색 셰퍼드견이었다. 아름은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었다. 아름은 총명했고 유진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는 듯했다. 푸른 눈동자는 늘 유진을 향해 따뜻한 신뢰를 보냈고 풍성한 흰 털은 유진의 손길 아래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아름은 유진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순찰 중이었다. 숲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유진의 눈빛은 날카롭게 숲을 스캔했다. 불법 벌목꾼이나 밀렵꾼의 흔적을 찾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숲은 고요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름은 유진의 옆을 바싹 붙어 걸으며 코를 킁킁거렸다.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는 듯했다. 그때였다. 숲 깊은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톱, 톱. 그것은 단순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기계톱 소리였다. 그것도 밤늦은 시각. 인적 드문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불법 벌목꾼이었다. 그녀는 아름의 목줄을 고쳐잡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아름은 유진의 의도를 아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가자 유진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숲 깊은 곳, 거대한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다. 녀석들의 몸에는 톱날 자국이 선명했고 주변에는 잘려나간 나뭇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두건으로 가려져 있었다. 손에는 날카로운 기계톱과 총이 들려 있었다. 멈춰라, 거기 불법 벌목꾼들. 유진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남자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젠장 산림경비원이야, 처리해. 남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남자들은 총을 겨누며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유진은 아름을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숫자는 압도적이었다. 아름아, 도망쳐. 유진은 소리쳤다. 하지만 아름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름은 유진의 앞을 가로막고 맹렬하게 짖었다. 아름의 짖음은 남자들을 향한 경고이자 유진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의지였다. 남자들은 아름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저개를 먼저 처리해 거슬려 죽겠네. 남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아름은
남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다리를 물어뜯으려 했다.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 틈을 타 유진은 총을 뽑아들고 남자들을 향해 겨누었다. 그녀는 특수부대 출신답게 뛰어난 사격수를 지니고 있었다. 땅땅 총성이 울려 퍼졌다. 유진은 남자들의 팔과 다리를 정확히 맞췄다. 남자들은 쓰러졌지만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유진은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싸웠다. 아름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남자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아름의 이빨은 남자들의 살을 찢었고 녀석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았다. 유진은 결국 남자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녀의 팔은 뒤로 묶였고 총은 빼앗겼다. 아름은 유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남자들의 총구는 아름의 머리를 향했다. 이게부터 처리해 귀찮아 죽겠네. 남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안 돼, 아름아, 안 돼. 유진은 절규했다.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남자들은 그녀를 꽉 붙잡고 있었다. 아름은 마지막 힘을 짜내 유진을 돌아보았다. 아름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마치 괜찮아.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당 총성이 울렸다. 아름은 유진의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아름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고 유진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아름아, 아름아, 유진은 절규했다. 그녀는 아름을 향해 몸부림쳤지만 남자들은 그녀를 꽉 붙잡고 있었다. 아름은 유진의 눈을 마지막으로 응시하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유진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아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아름이 눈앞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복수심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아름의 죽음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자들을 찾아내 처절하게 복수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남자들은 유진을 쓰러뜨리고 숲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이 가지고 있던 무정이와 총을 빼앗고 그녀의 몸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때 남자 중 한 명이 아름의 목에 걸린 목줄을 발견했다. 젠장, 이 목줄을 가져가라. 김 사장님이 이걸 찾고 있었다. 유진은 아름의 목줄이 빼앗기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아름의 목줄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단순한 가죽 목줄이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아름의 목줄을 찾는 걸까? 남자는 목줄을 들고 유진을 향해 섬뜩하게 웃었다. 내게는 이제 필요 없어. 이 목줄이 김 사장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 남자들은 유진을 묶어 숲에 버려두고 사라졌다. 유진은 아름의 시신 옆에 쓰러져 흐느꼈다. 차가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름의 시신을 품에 안았다. 아름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름아, 내가 꼭 복수해 줄게. 꼭. 유진은 아름의 시신을 숲 깊은 곳에 묻어주었다. 아버지의 묘비 옆에 나란히. 아름은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었고 이제 두 사람 모두 유진의 곁을 떠났다. 유진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사라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아름을 죽인 자들을 찾아내 처절하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왜 아름의 목줄을 그토록 탐냈는지, 그 목줄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와 진실을 향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차가운 흙이 아름의 시신을 덮었다.
유진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마비된 듯했고 오직 아름을 잃은 고통과 그 고통을 안겨준 자들에 대한 맹렬한 복수심만이 그녀의 심장을 지배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유진에게는 그 침묵마저도 비극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며칠 밤낮을 아름의 묘비 옆에서 보냈다. 시금전폐하고 폐인처럼 지내는 유진을 김노인. 이 숲을 평생 지켜온 노령의 산림관리인이 찾아왔다. 김노인은 유진의 아버지와 오랜 벗이었고 유진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는 유진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유진아, 정신 차려야 해. 아름이도 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도 찾아야지 않겠니? 김노인의 말에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 유진은 아름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노인에게 아름의 목줄이 강탈당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김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목줄이라니. 설마 그들이 그걸 찾고 있었던 건가? 김노인은 아름의 목줄에 대해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유진에게 아름이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음을 털어놓았다. 아름은 나 아버지가 특별히 훈련시킨 개였어. 이 숲을 지키고 숲속에 숨겨진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받은 특수 군견이었지. 내 아버지 생전에 아름은 항상 목줄을 하고 있었고 그 목줄 안에는 어떤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었네. 유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아름의 목줄 안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리고 그들이 그 목줄을 노리고 아름을 살해했다니. 그게 뭔데요? 목줄 안에 뭐가 숨겨져 있었던 건가요? 유진은 다급하게 물었다. 김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는 이 숲에 숨겨진 희귀 광물을 발견했어. 그 광물은 엄청난 가치를 지녔지만 동시에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지. 네 아버지는 그 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않고 숲을 보호하려 했네. 그리고 그 광물의 정확한 위치를 아름의 목줄 안에 숨겨두었지. 유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 희귀 광물 때문이었다니. 그리고 아름은 그 광물의 위치를 알고 있던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아름의 죽음이 더욱 처참하게 느껴졌다. 아름은 자신을 희생하여 숲의 비밀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유진은 김노인의 말에 맹렬한 복수심을 느꼈다. 아름과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김노인은 말을 이었다. 그 희귀 광물을 노리는 자들은 대산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일세.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 그들의 수장인 변이사는 탐욕스럽고 잔혹한 자네. 네 아버지도 변이사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걸세. 대산그룹. 변이사 유진의 뇌리에 새로운 이름들이 박혔다. 그녀는 아름의 복수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대산그룹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노인에게 변이사와 대산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물었다. 김노인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유진에게 알려주었다. 변이사는 과거 유진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지만 희귀 광물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유진 아버지를 배신하고 살해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름의 목줄 안에 숨겨진 희귀 광물의 지도를 찾고 있었다. 그날부터 유진은 복수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김노인의 도움을 받아 대산그룹과 변이사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복수심과 함께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김노인에게 숲의 지형과 대산그룹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숲속에 숨겨진 오래된 동굴과 통로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유진은 숲속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낡은 발자국과 함께 담배꽁초,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기계 오일 냄새. 그것은 대산그룹의 불법 벌목꾼들이 남긴 흔적임이 분명했다. 유진은 흔적을 따라 숲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사냥용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가자 숲 깊은 곳에 임시로 만들어진 캠프가 나타났다. 캠프 주변에는 잘려나간 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낡은 트럭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대산그룹의 불법 벌목꾼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두건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유진의 아름을 살해했던 남자였다. 유진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이 바로 아름을 죽인 자들이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눈이 멀었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기회를 노렸다. 그들은 희귀 광물의 지도를 찾고 있는 듯 캠프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때 남자 중 한 명이 낡은 천막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은 그 틈을 노려 캠프 안으로 잠입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남자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목표는 아름의 목줄과 그 안에 숨겨진 희귀 광물의 지도였다. 그녀는 천막 안으로 들어섰다. 천막 안에는 여러 개의 상자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름의 목줄이 던져져 있었다. 유진은 아름의 목줄을 집어들었다. 목줄은 차가웠고 아름의 피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아려왔다. 그때 남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목줄을 품에 안고 재빨리 천막 밖으로 몸을 피했다. 젠장 전연이 목줄을 가져갔다. 남자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남자들은 총을 겨누며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유진은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익숙한 숲길을 이용해 남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름의 목줄이 꽉 쥐어져 있었다. 숲은 어둡고 거칠었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나무와 바위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남자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아름의 목줄은 그녀에게 아버지와 아름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남자들의 총성이 뒤에서 울려 퍼졌지만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그녀는 숲 깊은 곳, 김노인이 알려준 오래된 동굴로 향했다. 동굴은 숲속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고 입구는 낡은 수풀로 가려져 있었다. 유진은 동굴 안으로 뛰어들었다. 남자들은 동굴 입구까지 그녀를 쫓아왔지만 낡은 수풀 때문에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유진은 망설임 없이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낡고 오래되어 보였다. 그녀는 아름의 목줄을 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목줄은 희미하게 빛을 냈다. 유진은 목줄 안쪽에 숨겨진 작은 칩을 발견했다. 그것은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칩이었다. 칩 안에는 희귀 광물의 정확한 위치와 대산그룹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담겨 있을 터였다. 유진은 칩을 꺼내 자신의 휴대폰에 연결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희귀 광물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대산그룹의 비리 자료들이 나타났다. 변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유진 아버지를 살해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내 아버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광물은 나의 것이다. 변이사의 냉혹한 목소리는 유진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찢어놓았다. 유진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변이사가 바로 아름과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다. 유진은 모든 것을 알았다. 변이사가 아름의 목줄을 그토록 탐냈던 이유. 그 목줄 안에 희귀 광물의 지도와 함께 아버지의 마지막 증거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변이사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아름과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심과 함께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굴 속은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유진의 심장은 분노와 결의로 뜨겁게 타올랐다. 아름의 목줄 속에 숨겨진 칩에서 흘러나온 아버지의 음성 파일과 대산그룹의 비리 자료들은 모든 진실을 낱낱이 드러냈다. 변이사, 그자가 아버지와 아름을 죽인 원수였다. 유진은 그의 추악한 야망을 세상에 폭로하고 처절하게 복수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유진은 김노인에게 연락해 동굴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와 변이사의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다. 김노인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자가 그렇게까지 잔인한 놈일 줄이야. 한 박사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숲의 비밀을 이렇게 악용하다니. 김노인은 유진에게 변이사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유진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변이사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기업인이었지만 뒤로는 막강한 권력과 넓은 인맥을 지닌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미 언론과 경찰에까지 손을 뻗쳐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있었다. 유진은 정면 승부가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변이사의 약점을 찾아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그를 무너뜨려야 했다. 김노인은 유진의 결심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 변이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변이사는 최근 숲속에서 발견된 희귀 광물을 이용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숲을 훼손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으려 했고 그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았다. 유진은 바로 이 희귀 광물 사업이 변이사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진은 김노인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변이사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변이사는 곧 희귀 광물의 존재를 세상에 공식 발표하고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할 터였다. 그리고 그 발표 현장이 바로 변이사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유진은 변이사가 자신의 야망을 과시하는 그 자리에서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아름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아름아, 내가 꼭 복수해줄게. 너와 아빠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이 숲을 지킬게. 지켜봐줘.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강렬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유진은 변이사의 발표회 정보를 입수했다. 발표회는 일주일 후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었다. 변이사는 이 발표회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 할 터였다. 유진은 그곳이 바로 변이사의 심장부이자 그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노인의 도움을 받아 호텔 잠입 계획을 세웠다. 김노인은 과거 유진의 아버지를 도왔던 언론인 이태호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태호는 대산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실패하고 좌절했던 베테랑 기자였다. 그는 김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유진을 도울 것을 자청했다. 이태호는 유진의 아버지와
아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이태호는 유진에게 기자 신분증과 카메라를 제공하며 호텔 잠입을 도왔다. 유진은 짧은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변장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기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슴속에 아름의 희생이 담긴 분노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품고 있었다. 호텔은 화려했지만 유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차갑고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발표회장으로 향했다. 발표회장 입구에는 대산그룹의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유진은 침착하게 기자 신분증을 내밀었고 아무 의심 없이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발표회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무대 위에는 변이사가 당당하게 서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희 대산그룹은 이 숲에서 발견된 희귀 광물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에너지를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변이사의 연설에 투자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변이사의 추악한 민낯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무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변이사는 갑작스러운 플래시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이봐, 기자 양반 예의를 지켜라. 변이사의 부하들이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유진은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음성 파일이 담긴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를 향해 들었다. 유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발표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변이사, 자네가 그 광물을 탐내고 숲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자네를 막을 것이다. 이 숲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진실을 밝히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투자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변이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된 거야, 모두 거짓말이야. 변이사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유진은 녹음기를 사수하며 변이사의 악행을 폭로했다. 그녀는 아름의 목줄 안에 숨겨진 칩에서 발견된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칩에는 희귀 광물의 위치뿐만 아니라 대산그룹의 불법 벌목 증거, 그리고 변이사가 유진 아버지를 살해하는 계획이 담긴 은밀한 통화 녹음까지 들어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추악한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변이사, 당신은 저의 아버지를 살해했고 저의 아름을 죽였습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이 숲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유진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변이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려는 듯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때 발표회장 입구에서 정 형사와 경찰관들이 나타났다. 이태호 기자가 이미 경찰에 제보했던 것이다. 정 형사는 변이사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변이사, 당신은 살인 및 불법 환경 파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이사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이를 갈았다. 한유진,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야, 유진은 변이사의 저주 같은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와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아름과 아버지 덕분이었다. 그녀는 아름의 묘비에 돌아가 모든 것을 보고할 것이다. 그녀는
가족의 원한을 갚고 이 숲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모든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승리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아름이 있었다. 호텔 강당의 웅성거림은 유진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오직 변이사의 비명소리와 그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름과 아버지의 복수를 해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을 잃은 슬픔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이태호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유진의 얼굴을 비추었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빗발쳤지만 유진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아름의 희생만을 떠올렸다. 변이사의 체포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대산그룹의 회장이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기업인이 살인과 불법 환경 파괴, 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변이사의 추악한 민낯을 대서특필했고 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리 커넥션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유진의 아버지, 한유진 박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변이사에 의한 살인으로 밝혀지자 아버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숲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유진이 확보한 아름의 목줄 속 칩에서 나온 데이터, 아버지의 음성 파일, 그리고 변 이사와 불법 벌목꾼들의 통화 녹음은 그를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김노인의 증언과 이태호 기자의 보도 역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변 이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최고형에 처해졌다. 대산그룹은 해체되었고 관련된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환경보호기금과 피해보상금으로 사용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지만 유진은 여전히 불안했다. 변 이사가 남긴 마지막 저주, 그리고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밤마다 아름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악몽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는 여전히 숲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듯했다. 초의 대령과 정 형사는 유진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치유해 줄 수는 없었다. 유진은 아름의 묘비 앞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침묵했다. 아름아, 다 끝났어. 아빠랑 너를 죽인 놈들은 벌을 받았어.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아름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아름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가족이자 동반자이자 삶의 이유였다. 김노인은 그런 유진의 옆을 지켰다. 유진아, 아름이도 네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아름은 강한 아이였어. 너도 강해져야 해. 그리고 아름은 내 안에 살아있어. 네가 이 숲을 지키는 한 아름은 항상 너와 함께할 거야. 김노인의 따뜻한 위로는 유진의 마음에 희미한 위안을 주었다. 유진은 아름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름의 이름을 딴 아름 환경보호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아름처럼 숲과 야생동물을 지키는 데 헌신할 것이었다. 이태호 기자는 재단의 설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유진의 용기와 아름의 희생에 감동하여 재단에 후원했다. 김노인은 재단의 고문으로 참여하여 유진을 도왔다. 유진은 다시 산림경비원으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숲을 순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름의 유지를 이어받아 숲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을 지키는 데 전념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숲은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다. 불법 벌목꾼들은 사라졌고 야생 동물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왔다. 숲은 이제 진정한 생명의 터전이 되었다. 아름은 물리적으로 그녀의 곁에 없었지만 유진은 항상 아름의 존재를 느꼈다. 숲속을 걸을 때마다 아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아름의 부드러운 털이 스치는 듯했다. 유진은 아름의 목줄을 항상 목에 걸고 다녔다. 목줄은 아름의 마지막 흔적이자 유진에게 용기를 주는 부적과 같았다. 유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PTSD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 활동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나누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는 점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어갔다. 어느 날 유진은 숲을 순찰하던 중 아름이 총에 맞았던 그 자리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새싹은 연약했지만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다. 유진은 새싹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마치 아름이 그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다. 아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 희생 위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통해 더욱 강인해졌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아름의 존재를 통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를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과 평화로 가득 찬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숲은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아름은 그녀의 영원한 수호신이 되었다. 유진의 마음속에서는 아름을 잃은 슬픔과 복수심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변이사의 잔혹한 악행은 밝혀졌지만 유진은 여전히 불안했다. 대산그룹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넓었으며 그들은 희귀 광물의 비밀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을 터였다. 유진은 아버지와 아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변이사의 잔당들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까지 파헤쳐야만 했다. 김노인은 유진에게 변이사의 잔당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했다. 그들은 변이사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자들이네. 희귀 광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고 변이사의 야망을 이어받아 숲을 파괴하려 할 걸세.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이태호 기자 역시 대산그룹의 잔당들이 최근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유진에게 경고했다. 유진은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아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이유, 즉 아름의 목줄에 숨겨진 칩의 중요성과 희귀 광물의 비밀을 잔당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밝혀내야 했다. 그것만이 변이사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숲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아름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아름아, 네가 남긴 단서들을 따라갈게. 너와 아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숲을 꼭 지킬 거야. 유진의 눈빛은 비장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유진은 김노인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변이사의 잔당들이 이용하던 비밀 창고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낡은 공장지대, 버려진 항구 창고, 그리고 인적 드문 산속의 폐가들. 그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도시와 숲 곳곳에 숨어 있었다. 유진은 각 장소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흔적들을 종합하며 그들의 다음 계획을 예측하려 노력했다. 그러던 중 유진은 아름과 함께 과거 불법 벌목꾼들과 마주쳤던 숲 깊은 곳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희미한 발자국과 함께 낡은 라이터, 그리고 특이한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변이사의 잔당들이 남긴 흔적임이 분명했다. 유진은 흔적을 따라 숲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사냥용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가자 숲 깊은 곳에 임시로 만들어진 비밀 아지트가 나타났다. 아지트 주변에는 잘려나간 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낡은 트럭들과 중장비들이 서 있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변이사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두건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들 중에는 아름을 살해했던 남자도 보였다. 유진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이 바로 아름을 죽인 자들이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눈이 멀었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기회를 노렸다. 그들은 희귀 광물의 채굴을 재개하려는 듯 새로운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때 남자 중 한 명이 낡은 천막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은 그 틈을 노려 아지트 안으로 잠입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남자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목표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 즉 아름의 목줄에 숨겨진 칩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서였다. 그녀는 천막 안으로 들어섰다. 천막 안에는 여러 개의 상자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무정이와 지도,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유진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들은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니 그 순간 무정이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표 확인, 제거 준비, 희귀 광물 채굴 시작.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은 자신을 제거하고 희귀 광물 채굴을 재개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천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잔당들이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무정이를 끄고 천막 안으로 숨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남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김 사장님께 보고 드려야 합니다. 희귀 광물 지도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김 사장님이라는 말에 의아했다. 변이사 외에 또 다른 배우가 있는 것일까? 변이사는 이제 쓸모가 없어. 김 사장님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다. 그는 아름의 목줄에 숨겨진 칩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변이사는 그저 김 사장님의 하수인에 불과했지. 다른 남자가 말했다. 유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변이사 위에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자가 아름의 목줄에 숨겨진 칩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니. 그때 남자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은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남자들은 천막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도망칠 방법을 모색했다. 천막 안에는 창문이 있었지만 밖에는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유진은 절체절명의 순간 천막 바닥 한쪽이 삐걱거리는 것을 느꼈다. 낡은 나무 판자 아래에 숨겨진 비밀 통로였다. 유진은 망설일 틈도 없이 나무 판자를 들어올리고 통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남자들은 그녀가 사라진 것을 보고 고함쳤다. 젠장 놓쳤다. 김 사장님께 보고해. 그녀가 모든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유진은 통로 안에서 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다. 김 사장님은 변이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임이 분명했다. 통로는 숲 아래 깊숙이 뻗어 있었다. 유진은 통로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다. 통로의 끝에 다다르자 작은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주변에는 낡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자료에서 보았던 보안 시스템 해체 방식을 떠올리며 장치를 조작했다. 삐빅 작은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문 안에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졌다. 그곳은 자연 동굴처럼 보였지만 곳곳에 인위적인 구조물과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희귀 광물 채굴 현장이었다. 수많은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광물을 채굴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김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과 잔혹함으로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아름의 목줄이 놓여 있었다. 유진은 아름의 목줄을 보자마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이 아름의 목줄을 되찾아갔던 것이다. 김 사장은 변이사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희귀 광물을 채굴하는 것을 넘어 이 숲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유진은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김 사장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아름과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타올랐다. 지하 채굴 현장은 굉음과 먼지로 가득했지만 유진의 눈에는 오직 김 사장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그 옆에 놓인 아름의 목줄만이 들어왔다. 변이사의 배후에 또 다른 거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유진에게 새로운 분노를 안겨주었다. 김 사장은 아름을 살해하고 아버지의 희생을 짓밟은 진정한 원흉이었다. 유진은 그를 향한 복수심과 함께 숲과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다. 김 사장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예, 회장님, 마지막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귀 광물의 정밀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처리했을 겁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유진은 회장님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변 이사와 김 사장 위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음모였다. 유진은 김 노인에게 연락했다. 김 노인님, 변 이사 위에 김 사장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다른 회장님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숲 아래에서 희귀 광물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김 노인은 유진의 말에 경악했다. 회장이라니, 설마 그 대부가 직접 나선 건가, 유진아. 당장 그곳을 벗어나.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과 잔혹함을 지닌 자들이네. 김 노인은 이태호 기자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즉시 정 형사에게 연락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이 스쳤다.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 채굴 조직이 아니었다.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거대한 검은 그림자였다. 유진은 김 사장과 그의 부하들의 눈을 피해 지하 채굴 현장으로 잠입했다. 굉음과 먼지 속에서 유진은 아버지의 홀로그램 메시지에 담긴 정보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희귀 광물 채굴 장비의 핵심 장치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두었다고 했다. 그것만이 희귀 광물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 숲을 파괴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유진은 어둠 속에 숨어 채굴 장비들을 살폈다. 거대한 드릴들이 땅속 깊이 박혀 있었고 채굴된 광물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김 사장의 부하들은 총을 들고 곳곳을 경비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핵심 장치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때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이곳에 침입한 것 같다. 모두 수색해라. 특히 그 여자를 찾아내. 유진은 숨을 죽였다. 김 사장이
자신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장비를 파괴할 기회를 노렸다. 핵심 장치는 거대한 기계의 가장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 유진은 기계 뒤로 몸을 숨기고 아버지의 설계도를 떠올렸다. 그녀는 작은 나이프로 기계의 연결 부위를 끊으려 했지만 보안 장치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때 김 사장의 부하들이 그녀가 숨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유진은 절체절명의 순간 주변에 있던 낡은 철봉을 집어들고 부하들을 향해 휘둘렀다. 그녀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다운 뛰어난 전투 기술로 부하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점차 힘이 붙였다. 전연을 잡아 회장님께서 직접 처리하라고 했다. 김 사장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진은 결국 남자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녀의 팔은 뒤로 묶였고 총은 빼앗겼다. 김 사장은 그녀의 앞에 나타나 섬뜩하게 웃었다. 네가 감히 나의 야망을 방해하려 하다니 내 아버지처럼 쓸모없는 연유로군.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너는 죽어야 한다. 김 사장은 유진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유진은 마지막까지 숲과 아버지 그리고 아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벙커 입구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거기 멈춰 경찰이다. 정 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뒤에는 김 노인과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권총을 겨누며 김 사장과 그의 부하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김 사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싸울 것을 명령했다. 지하채굴 현장은 순식간에 격렬한 싸움터로 변했다. 경찰과 김 사장의 부하들 사이에서 총성과 비명소리가 난무했다. 유진은 그 틈을 타 구속에서 벗어나 채굴 장비의 핵심 장치를 향해 달려갔다. 김 사장은 유진의 움직임을 보고는 섬뜩하게 웃었다. 늦었다. 이미 채굴은 시작되었어. 이 숲은 이제 나의 것이다. 그는 유진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막으려 했다. 유진은 김 사장의 공격을 피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 장치를 파괴하려 했다. 그때 장치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아름의 목줄 속 칩에서 나오는 빛과 똑같았다. 유진은 아름의 목줄이 그녀의 목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름의 목줄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부적이었다. 그녀는 목줄을 꽉 쥐었다. 목줄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유진은 목줄을 장치에 갖다 댔다. 목줄에서 나오는 빛이 장치에 닿자 장치는 강렬한 불꽃을 내뿜으며 폭발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채굴 장비들이 산산조각 났다. 채굴 현장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김 사장과 그의 부하들은 폭발의 충격에 휩쓸려 쓰러졌다. 유진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폭발의 여파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유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의 근육이 쑤셨다. 익숙한 천장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유진 아가씨, 정신이 드시나요? 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역력했다. 옆에는 정 형사와 이태호 기자도 있었다. 김 노인님, 채굴 장비는요? 숲은 유진은 다급하게 물었다. 김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희귀 광물도 다시 땅속 깊이 봉인되었고 숲은 안전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유진 아가씨.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름과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변 이사와 김 사장의 탐욕은 좌절되었고 숲은 파괴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김 사장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은 살인 및 불법 채굴, 환경 파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중형에 처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배후에 있던 회장님이었다. 유진은 그 거대한 그림자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굴의 의지로 타올랐다. 병원 침대에 누운 유진의 눈빛은 피로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변 이사와 김 사장은 처벌받았고 희귀 광물 채굴 장비는 파괴되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악행의 배후에는 아직 잡히지 않은 회장님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아름과 아버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 노인과 이태호 기자, 정 형사는 유진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결심을 지지했다. 그 회장님이라는 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사건의 최종 배후일세. 그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네. 김 노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이태호 기자는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다. 저도 그 회장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든 것을 조종한다고 해요.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그 회장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병실에 몰래 숨겨둔 아름의 목줄 속 칩에서 복사한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변 이사와 김 사장의 통화 기록 외에도 그들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있었다. 메시지 속에는 DNA 프로젝트, 재물, 최후의 밤과 같은 섬뜩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유진은 직감했다. 회장님이라는 자가 또 다른 악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이 DNA 프로젝트가 대체 뭐죠? 그리고 재물은? 유진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DN 프로젝트는 유진 아버지의 연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네. 내 아버지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특정 능력을 강화하는 연구를 했었지. 하지만 그는 그 기술이 악용될 것을 우려해 모든 자료를 폐기하려 했네. 이태호 기자가 말을 이었다. 소문으로는 그 회장님이라는 자가 자신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혹은 영생을 얻기 위해 DN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라는 것이 아마도 어린아이들이나 순수한 생명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희귀 광물은 그 프로젝트의 핵심 에너지원이 될 터였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미어지는 듯했다. 아름과 아버지의 희생이 이런 추악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녀는 아름의 목줄을 꽉 쥐었다. 아름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끝에 전해지는 듯했다. 아름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녀를 이 진실로 이끌고 마지막까지 그녀를 지키려 했던 영웅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병원을 퇴원했다. 그녀는 김 노인과 이태호 기자, 정 형사와 함께 회장님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변 이사와 김 사장의 통화 기록에서 발견된 단서들을 추적했다. 특정 날짜와 시간에 주고받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좌표들. 정 형사는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회장님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태호 기자는 자신의 언론사 네트워크를 이용해 회장님의 은밀한 행적을 추적했다. 김 노인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조언했다. 유진은 그들의 옆을 지키며 자신의 직감과 아름이 남긴 단서들을 조합해 나갔다. 그러던 중 유진은 아름의 목줄 속 칩에서
또 다른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은 최후의 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유진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 기록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딸, 유진아, 만약 네가 이 파일을 듣는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회장님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자다. 그는 다음 주 보름달이 뜨는 밤, 오래된 등대에서 디나 프로젝트의 마지막 실험을 진행하려 할 거야. 그곳이 바로 그의 약점이다. 그는 나의 연구 자료를 통해 이 실험을 완성하려 할 거야. 아름이 너를 도울 거야. 아름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유진 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다. 유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회장님이라는 자가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이용해 디나 프로젝트의 마지막 실험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다. 그것도 다음 주 보름달이 뜨는 밤, 오래된 등대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아름은 그녀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유진은 정 형사와 이태호 기자, 김노인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유진 아버지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회장님의 마지막 음모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오래된 등대는 해안 절벽 끝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험준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곳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쉬운 동시에 은밀한 실험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정 형사는 특수부대와 경찰 병력을 등대로 보낼 준비를 했다. 이태호 기자는 언론을 통해 회장님의 악행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김노인은 유진에게 등대의 비밀 통로와 주변 지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유진은 아름의 목줄을 꽉 쥐었다.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아름과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하고 이 추악한 음모를 영원히 끝낼 것이다. 결전의 밤이 밝았다. 붉은 보름달이 밤하늘에 선명하게 떠 있었고 바닷바람은 매섭게 불어왔다. 유진은 아름의 목줄을 목에 걸고 등대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름이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등대 주변에는 이미 회장님의 부하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두건으로 가려져 있었다. 유진은 김노인이 알려준 등대의 비밀 통로를 통해 안으로 잠입했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지만 유진은 익숙하게 나아갔다. 통로의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 너머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알 수 없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실험이 진행되는 소리였다. 아름의 목줄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목줄의 빛은 철문의 보안 시스템을 비추었고 시스템은 희미한 소리를 내며 해제되었다. 아름의 지문인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철문을 열었다. 문 안에는 거대한 원형 공간이 나타났다. 중앙에는 거대한 유리관이 놓여 있었고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액체 속에는 인간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게 디나 프로젝트. 유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앞에 회장님이라는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백발의 머리에 인자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광기와 탐욕으로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수많은 부하들이 서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군. 내 아비처럼 어리석은 연희로군.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의 디나 프로젝트는 이제 완성될 것이다. 영생을 얻고 새로운 세상을 지배할 위대한 프로젝트이지.
회장님은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 있는 인간의 형체가 희미하게 움직였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름의 목줄을 꽉 쥐고 회장님에게 달려들었다. 당신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야. 아버지와 아름의 희생을 짓밟고 이런 짓을 벌이다니. 회장님의 부하들이 유진을 막아섰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녀는 아름의 목줄을 휘두르며 남자들을 제압했다. 목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남자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주었다. 마치 아름이 그녀를 지켜주는 듯 했다. 회장님은 유진의 놀라운 힘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유리관의 제어 패널을 조작하며 DNA 프로젝트를 가속화시키려 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나는 신이 될 것이다. 너희 따위는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때 등대 입구에서 정 형사와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이태호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든 과정을 촬영했다. 김노인도 함께였다. 회장님과 그의 부하들은 경찰과 특수부대원들에게 포위되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등대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진은 그 틈을 타 유리관의 제어 패널로 달려갔다. 그녀는 패널을 파괴하려 했다. 회장님은 유진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막으려 했다. 안 돼. 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프로젝트야. 회장님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유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 패널을 파괴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다. 유리관 안에 있던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디나 프로젝트는 영원히 중단되었다. 회장님은 절규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야망은 산산조각 났다. 경찰과 특수부대원들은 회장님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이태호 기자는 그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정 형사는 유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습니다. 유진 씨, 당신 덕분에 이 모든 악몽이 끝났습니다. 김노인은 유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유진은 아름의 목줄을 꽉 쥐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했고 아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과 평화로 가득 찬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둠이 거친 등대 위로 붉은 보름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의 손에 든 아름의 목줄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희생은 영원히 그녀의 심장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회장님은 결국 체포되었고 그의 추악한 디에나 프로젝트는 영원히 봉인되었다. 정 형사와 특수부대원들은 회장님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했고 이태호 기자의 카메라에는 모든 진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회장님의 정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거대 기업의 총수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불치병을 치료하고 영생을 얻으려는 광기 어린 욕망에 사로잡혀 DNA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이를 위해 수많은 생명과 윤리를 희생했다. 변 이사와 김 사장은 그의 야망을 위한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동안 숨겨져 왔던 모든 비리와 악행들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빠르게 진행되었다. 유진 아버지의 홀로그램 메시지, 아름의 목줄 속 칩에서 복사된 자료들, 변 이사와 김 사장의 증언, 그리고 등대에서 발견된 디나 프로젝트와의 모든 증거들은 회장님의 죄를 명백하게 입증했다. 이태호 기자의 심층 보도와
정 형사의 끈질긴 수사 또한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노인은 법정에서 유진 아버지의 희생과 아름의 헌신을 증언하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결국 회장님은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유진 아버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는 숲과 인류의 윤리를 지키려 했던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승리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름을 잃은 슬픔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름의 묘비 앞에서 유진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했다. 아름아, 다 끝났어. 아빠랑 너를 죽인 놈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아름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고 아름이 없는 삶은 여전히 허전했다. 하지만 유진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아름과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름 환경보호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숲과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희귀 광물과 같은 자연 자원이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념했다. 이태호 기자는 재단의 설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정 형사와 김 노인도 재단의 고문으로 참여하며 유진을 도왔다. 유진은 다시 산림경비원으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숲을 순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름의 이름을 걸고 숲과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숲은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다. 불법 벌목꾼들은 사라졌고 야생 동물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왔다. 숲은 이제 진정한 생명의 터전이 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PTSD를 겪는 군인 및 환경운동가들을 돕는 상담 활동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나누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는 점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어갔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아름이 없었지만 유진은 항상 아름의 존재를 느꼈다. 숲속을 걸을 때마다 아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아름의 부드러운 털이 스치는 듯했다. 아름의 목줄은 항상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아름의 마지막 흔적이자 유진에게 용기를 주는 부적과 같았다. 어느 날 유진은 숲을 순찰하던 중 아름이 총에 맞았던 그 자리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새싹은 연약했지만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다. 유진은 새싹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마치 아름이 그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다. 아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 희생 위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통해 더욱 강인해졌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아름의 존재를 통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를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과 평화로 가득 찬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숲은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아름은 그녀의 영원한 수호신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